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에 대해 현대 물리는 얼마나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배운 빅뱅 이론은 과연 맞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우주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대체 무엇일까요? 입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 연세대 물리학과 박성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세대는 21세기에 이르러서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표준 우주 모형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실험적으로도 정밀한 관측을 통해 증명한 우주 전체의 모습을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그림의 오른쪽 끝은 별과 은하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런 우주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가면 그 안에는 먼지가 나타나고 입자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고, 가장 먼 끝에는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되어 있는 우주 배경 복사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급팽창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주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깜깜하다는 사실로부터 우주가 무한히 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주가 무한히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는 과거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 현재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주가 38만 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찍게 된 게 21세기 우주 관측의 큰 도약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을 인공위성에 띄워서 우주에다가 갖다 놓고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에 띄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빛 공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우주에 대해서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38만 살이면 사실 나이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살입니다. 38만 살 때 우주는 정말 아기 우주예요. 그때 고해상도 사진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참고로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옛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곳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 2.7 절대 온도, 2.7K의 온도면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살짝 높은 거죠. 여기서 노란 색깔은 온도가 약간 높은 부분,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은 온도가 조금 낮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는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약간 더 밀도가 높은 곳과 약간 더 밀도가 낮은 곳이 있다는 뜻이고요. 밀도가 약간 높은 곳은 중력적으로 점점 더 물질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작은 요동이 점점 더 큰 요동이 되고요. 그것이 큰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은하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이 작은 온도 요동이 우리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여기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는 불과 5% 정도만이 빛과 반응하는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암흑 성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처럼 우주파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이 도표에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 별들이 모여서 만든 은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5%입니다. 또 큰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 25%가 암흑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70%는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랑 차이가 뭐냐? 왜 똑같이 암흑인데 하나는 물질이라고 부르고 하나 에너지라고 부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답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번 박스를 하나 가져오죠. 그 안에다가 사과를 3알을 넣어볼까요? 사과가 차지하는 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스의 크기를 2배 크게 만들어요. 사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로 나누어야 되니까 밀도는 반이 되겠죠. 그 말은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이런 성분이 물질입니다. 그에 반해서 암흑 에너지는 부피를
2배를 하면 밀도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밀도가 그대로인 그런 에너지입니다. 마치 진공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또 여러 물리학자들은 진공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주 에너지의 95%는 여전히 미궁의 상태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가 깜깜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깜깜하구나. 물리학자들은 좋아하죠. 95%는 알아내고 싶은 게 남았으니까요. 빅뱅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주가 38만 살 때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를 좀 살펴볼게요. 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우주를 쳐다보고 있고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137억 년 밖에 있는 면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그때 당시 나이가 38만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8만 년 동안 팽창한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그려놓은 게 여기 작은 공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는 A 마을이라고 불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을 B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마을이라는 뜻인데 A 마을하고 B 마을은 우주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우주가 바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없는 우주의 다른 부분이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급팽창입니다. 우주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금 현재 우주 크기보다 훨씬 작았고 그 이후로 진행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의 팽창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38만 살의 우주가 생기기 전에 우주는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38만 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을이 다 같은 곳에서 온 것이다. 그게 팽창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부르고요. 뜨거운 빅뱅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이전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급팽창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빅뱅의 초기 조건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팽창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힉스 입자가 우주 초기에 급팽창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론입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LHC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소위 스핀이라고 부르는 양이 없는 아주 특별한 입자인데요. 기본 입자들, 소립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힉스 입자가 바로 질량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힉스 입자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알려진 사실로부터 똑같은 힉스가 초기 우주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라는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힉스 입자가 가진 성질이 바로 우주를 급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00여 년간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가 빅뱅이 있었고 빅뱅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물질의 요동이 있었고 그 물질의 요동이 이 만물을 만들어냈구나. 별과 은하와 우리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 그때 찍힌 그 사진 속에 씨앗이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참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서 태양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살아가는 행성 중에 하나구나. 우주의 아기 때 모습을 살펴보고 우주의 진실된 모습을 살펴본 결과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우주를 대표하는 물질이 아니구나.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이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5% 정도에 불과하구나. 나머지 95%는 우리 인류가 아직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인류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중심이 아닌 그런 아주 작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에 궁극의 질문을 던질 줄을 압니다. 그렇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우리 인류가 이런 놀라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물리학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